네, 안녕하세요. 청간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다가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천간이라고 하는 거 10개, 간목, 을목, 병화, 정화 이런 식으로 목화, 토금수의 기운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글자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했고요. 어, 설명해 보니까 여기서부터 무토까지는 뭐 따뜻해지는 시기, 그 다음에 기토부터는 뭐 차가워지는 시기,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형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갑이랑 갑목이랑 기랑 이렇게 합체를 시키고 을목이랑 경금을 합체를 시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제 수준에는 어렵더라고요. 저 늘 얘기 들으면 제 수준은 그냥 어, 구구단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공식적으로 뭔가 암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했어요. 갑을병정 기경신 임계 이렇게 5개씩 나눠서 딱 썼어요. 세로로 쓰면 돼요. 가로로 써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그러고 나면 갑기 합토, 을경 합금, 병신 합수, 정임 합목, 무계 합화. 무슨 얘기냐면 갑목이랑 기토가 만나서 토를 맞는데요. 토의 기운을. 그래서 뭐야 이게? 그럼 말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번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해도 외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간목을 1번이라고 할게요. 1번이라고 하고 기토를 6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번부터 계속까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붙이면 그러면 얘네는 숫자가 7번이 되거든요. 7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외우는 거?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이거는 딱 순서대로 맞더라고요. 청간합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기운으로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가 없어지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가 없어진다라기보다는 두 개가 합쳐져도 하나의 기운으로 되다 보니까 원래 두 개 있던 게 하나가 줄어든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에서 하나를 줄이면 즉 7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한 칸을 앞 칸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7번에 해당하는 글자가 경금에 해당하는 글자였는데 여기서 한 칸 앞으로 가면 기토에 있는 여섯 번째 칸 토의 기운으로 되죠. 그래서 7번 갑기합토. 그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글자가 2번이었고 그다음에 경금이 7번이었으면 9번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9번. 9번에 해당하는 임수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둘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앞에 칸 하나가 줄어든 이 숫자 그래서 신금의 자리는 이 금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이렇게 그다음에 병화가 3번일 거고 신금이 8번이 되겠죠. 그러면 11번이 되겠죠. 자 11번째 칸이에요. 11번째 칸 11번째 칸인데 역시나 하나가 줄어드니까 10번째 칸에 있는 숫자의 기운이 되겠죠. 그래서 병신 합수가 되더라. 그다음에 정임합목 정화가 4번, 임수가 9번, 그래서 13번이 되겠죠? 그러면 13번째 있는 칸, 즉 한 바퀴 10개 쭉 뚜루루 돌아와서 세 번째 칸을 골라야 되는데 역시나 하나가 둘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줄어든 칸 여기 을목의 자리에 있는 나무의 기운 그래서 정임 한목이 되더라. 이렇게 저는 약간 숫자적인 느낌, 타로에서 수비학을 약간 적용하는 그런 느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무게합화는 5번째랑 10번째를 합하니까 당연히 15번째가 되겠죠. 15번째인데 역시나 한 칸이 또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네 번째 있는 칸에 있는 정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도 외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편하게 외워지더라고요. 그냥 숫자적으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뭐야 이 자식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건 지지합이랑 약간 청간합이랑 같이 이렇게 되는데 한글로 봤을 때 이 완성이 되는 게 뭐라 그럴까 토는 제일 먼저 오고요. 합이 됐을 때 자축합토도 마찬가지로 지지에서도 토 먼저 깔고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흐름 따라서 보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로는 봄이 먼저 오고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 보여지는 계절인 거고 그래서 지지에서는 토, 목, 화, 금, 수 이 순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가는 약간 이상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가는 약간 하늘의 에너지, 약간 어,
보여 우리 눈앞에 바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거라고 따지고 보면 씨앗이 먼저다라는 느낌으로 보면 서늘한 계절이 먼저는 거 금수목화 순서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외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토, 금, 수, 목화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갑기, 합토, 을경, 합금, 병신, 합수 그 다음에 정임, 한목 그 다음에 무게, 합화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한글로 외우는 방법을 채택을 했고요. 뭐 인터넷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지장간을 통해서 뭐 지지의 경우에는 지장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뭐 머리를 짜내려고 했는데 이 숫자로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지지합에서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도 여러분한테 권장드리고 싶지 않고 그냥 한글로 토, 금, 수, 목화 그러니까 목화, 금, 수가 이게 순환이 되는데 천간은 서늘한 것부터 먼저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갑기합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뭐 그냥 저렇게 뭐 암기만 하면 너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갑기합토, 갑목과 기토라고 하는데 그 나무가 나무가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땅속을 쫙 파고 들어가서 갑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 뿌리를 땅에 박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갑목이 서 있으려면 뭐가 흙이 필요하죠. 그래서 흙이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그 땅이 있는데 그 뿌리들이 나무를 뚫고 들어가야지만 땅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사막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생명력이 없는 땅인데 그 틈을 나무의 뿌리들이 비집고 들어가고 나면 이제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그 습기들이 막 들어가고 영양분도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라는 뭐 관점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비옥한 토양으로 되더라. 그래서 갑목과 기토가 합을 하면 비옥한 토양이 된다. 그래서 갑기합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냥 유명하신 분들이 혹은 그 저보다 더 똑똑하고 그 사주 명리학을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뭐 그런 약간 물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떠올려 보면 되겠구나 요 정도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냥 갑기합토 이렇게 외울게요. 갑기합토로 외우는데 갑목 나무가 그냥 땅을 쫙 뚫고 내려가서 그 땅을 쫙쫙 벌어 놓고 이렇게 벌려 놓고 이러면서 그 비옥한 토양의 기운을 맞이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갑기압토 물상적으로는 이렇게 외우면 좀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을경합금 같은 경우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을목이 작은 나무 이파리고 뭐 정원의 작은 화초들이라고 한다면 경금이 그 뭐냐 갑이 그러니까 도끼질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쳐서 결국에는 그 얘네들 중에서 더 중요한 느낌이 그래 도끼가 더 중요하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해서 을경합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을경합금은 이렇게 물상적으로 그 잘 익은 열매나 뭐 그런 거 을목이 근데 그게 이제 경이 그 가을 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람 이런 걸 맞아서 그 떨어지는 무언가 그런 거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매모호하긴 해요. 설명이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래서 을경합금 그냥 그렇게 외우자고요. 아 그냥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딱 떠올랐을 때 뭔가 그래 이거다. 혹은 지장간이랄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지지합에서도 연결이 딱 했을 때 이거다 이런 느낌 필을 받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 방식대로 외우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병신합수. 저 원래 이거 개드립으로 이렇게 외우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랑 있는데 친구한테 병신 이렇게 욕을 했다라고 하면 친구가 쫄아갖고 눈물을 질질 짜더라. 그래서 병신 합수 이렇게 외우려고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고 나면 병신 합수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 개드립이 딱 떠오르면서 머릿속에 뿅뿅뿅 아 그래 병신 합수 병신이라 욕을 들으면 머릿속에 눈물이 나지. 그래서 병신 합수 이렇게 올 텐데 병신 합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잘 익은 과일 같은 게 그 햇볕 병화는 햇볕이잖아요. 병화 햇볕 그리고 신금 서리를 맞으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 겉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홍시의 느낌이라고 할까? 그 얼었다 녹았다 이러면 흐물흐물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엔 그 열매들은 떨어지고 뭐만 남으면 씨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병신 합수. 근데 이게 병신 합수가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그 나중에 보면 뭐 생식기랑도 관련이 있고 뭐 씨앗이다 뭐
정자, 난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좀 얘기하긴 좀 그런데 어디선가 그런 걸 좀 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간 그 병신합수는 물상적으로 그냥 과일이 잘 익었는데 그 햇볕도 받다가 그다음에 서리도 받다가 그러니까 겨울 가을 겨울철이겠죠. 그러다 보면 홍시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흐물흐물하다 바닥에 땅바닥에 툭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고 나면 씨만 남잖아요. 그런 느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임한목이라는 거. 정임한목 이거를 이제 좀 물상적으로 그냥 저 개드립으로 뭔가 설명을 하려다가 아이디어를 만들다가 그냥 편하게 그냥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설명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정임한목은 씨앗이 따뜻한 열, 그러니까 정화 같은 경우는 약간 미적지근하고 따뜻한 뭐 그런 열이겠죠. 그다음에 따뜻한 열을 만나서 발화를 해갖고 싹이 올라오는 걸 얘기를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임수가 그러니까 씨앗을 의미하는데 씨앗이 따뜻해지면 발화가 되더라.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그 싹이 돋아나더라. 뭐 이런 느낌으로 정임 한목 이렇게 음 그냥 외웁시다. 뭐 이해는 약간 안 가는데 그러니까 물상적으로 청강 공부를 덜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간 숫자로 외우든 그냥 뭐 이렇게 갑기 합토 뭐 이렇게 하든 알아서 하세요. 일단 무게합화는 뭐 초목이 무더운 기운이 가득한 공간에서 개수는 비잖아요. 개수는 비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자라나고 그 번영하고 이렇게 팽창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목화 금수에서 목은 이제 생명의 시작 그리고 이게 싹이 돋아남 이런 걸 의미했었고 화는 팽창이었죠. 팽창 그러니까 자라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무게합화 같은 경우는 초목이 무더운 기운은 이제 무더운 기운이 가득한 이제 그런 땅 그런 거에서 계속 비를 맞고 이러면서 꽃이 피우고 이렇게 자라나더라.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저의 개들이 그거를 좀 연관을 시켜보자면 저 개수를 볼 때마다 저는 그런 게 떠올라요. 삼계탕 같은 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뭐 오골계 막 이런 느낌으로다가 여름철에 한참 여름철이죠. 더울 때. 그래서 무게합화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좀 웃기긴 한데 오골계처럼 약간 특수한 특수한 닭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도 무게합 무게합이 되면은 몸이 따뜻해져요. 삼계탕을 먹으면 우리가 몸이 따뜻해지고 이열치열의 느낌으로다가 여름을 잘 이겨내고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약간의 개드립과 여러 가지 그 썰들을 넣으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몇 번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갑기압도 이렇게 을경압도 이렇게 외우고 아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또 다른 공부도 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또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문득 아 저렇게 숫자로도 딱 찍어서 둘이 하나가 되고 뭔가 줄어드는 모습이니까 아 저렇게 숫자 한 칸을 줄여서 봐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해보고 저 방식을 지지에도 적용을 해봤는데 지지 육합에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a little bit 조금 별로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근데 갑기합도 아까 이제 다시 복습을 하자면 갑기합도 같은 경우는 나무가 그 땅을 이렇게 벌려서 뭐 비옥한 토양을 뭐 만든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외우면 갑기합도가 외워질 거고 을경합분 같은 경우는 뭐 잘 익은 열매가 바람을 맞아서 떨어지는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 떨어지는 게 금인 건가 가을인 건가 하여튼간 애매모호해요. 그 경금 경금이 원래 그 뜨거운 거를 이렇게 감싸서 가두고 이제 수축을 시작하는 그런 거라고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다음에 병신합수는 아까 어 제가 설명했던 게 훨씬 더 머릿속에 기억이 확확 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익은 과일이 햇볕하고 서리를 이렇게 교차로 맞다 보면 씨앗만 남겠다. 씨앗이 수의 기운이니까 그래 병신합수 그냥 저는 그냥 병신 이런 소리 들으면 눈물부터 나더라 그래서 병신합수 이렇게 외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정임한목 같은 경우는
씨앗이 따뜻한 열을 만나서 정화라고 하는 온화한 열을 만나서 새싹이 이렇게 돋아난 나무로 이제 발생을 하더라. 뭐 이런 정임 한목 이렇게. 일단 무게아파 같은 경우는 제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오골계, 무게. 아, 얘도 닭일 거야. 아, 이거 먹으면 뜨거움을 잘 이겨낼까? 그럼 무게아파 뭐 이런 느낌으로. 무게아파는 초목이 무더운 기운이 가득한 그런 땅에서 비를 맞고 이렇게 자라나다, 번영하다, 팽창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암기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하는 게 조금 많이 부족할 거예요. 저도 알고 있고요.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가 공부 자체를 안 하잖아요, 거의. 그냥 갑기압도 을경합금 몇 번 써보고 외우다가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 일단 입에라도 착착착 붙어야 된다. 이게 제 마인드라서. 아무튼간 청간합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그치? 모르면 영상을 계속 돌려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또 만들어보고 이렇게 암기를 하고, 그러니까 말을 알아야지 다른 어디 강의나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저게 저런 말이었구나, 아, 저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가서 느끼는 거고 일단은 글자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자,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